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황금 같은 일요일인데 아마 여러분도 오늘 그 오셔가지고 이제 특강 들으신 분들인데 오늘 이 특강이 여러분들 그 희망의 마중물이 돼가지고 1차 때 끝내기를 희망합니다. 자, 오늘 4시간인데요. 우리 수업 내용이 딱 1년치입니다. 그래서 작년 1월 1일부터 12월까지만 지금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양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70페이지나 된 내용을 다 할 수는 없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시험장에서 찍을 수 있을 정도의 그 스킬, 그걸 여러분들 전수를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찍더라도 그 내용,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은 그 사실관계 통해서 여러분들 정리하겠습니다. 그 총론하고 강론하고 형사소송법인데요. 오늘 4시간을 효율적으로 여러분들 좀 배분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총론은 1시간 정도, 그리고 강론은 한 2시간 정도, 그 형사소송법은 1시간 정도로 해서 마칠까 합니다. 자, 그것도 절미하고 수업 들어갈게요. 자, 2페이지입니다만 1번 판례는 대한 변호사 협회라는 게 있습니다. 변호사들이 가입해 가지고 그 협회가 있는데요. 대한 변협이 있고 지방마다 다 서울지방변호사회도 있고 뭐 광주도 있고 다 있습니다만 그 협회에서 변호사들이 함부로 광고를 못하게 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협회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 있거든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인데요. 거기에 뭐라고 나왔느냐 그러면 그 협회에서 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협회의 유권 해석에 반하는 광고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금지입니다. 그래서 변협에서 이러한 광고는 금지한다. 만약에 하면 징계 때리겠다, 이런 규정입니다. 그 금지 규정이죠. 그러면 그 어떤 내용으로 금지한 건지 그 내용입니다. 내용 동글뱅입니다. 그리고 그 5번째 줄에 방법, 어떤 방법으로 금지한 건지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협회의 유권 해석에 반하는 광고 금지 규정은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아예 모르고 쓰면 찍을 때 변명 마라, 이렇게 변호사 협회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 이렇게 변명입니다. 명확성 원칙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과잉금지 원칙인데요. 과잉금지 원칙은 예비군 통지서를 우편 배달부가 아내한테 준 거죠. 그래서 아내한테 부군인 남편한테 통지서를 전달해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아내가 깜빡 잊고 전달을 안 해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예비군법으로 전달 의무 위반죄로 기소가 된 사건이에요. 그런데 1심 법원에서 직권으로 이혼 제청을 합니다. 이 법 규정은 이혼 같다 해서 이제 이혼을 했는데,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이혼 결정을 때려놨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는 무죄가 나온 그런 판례인데요. 그래서 예비군법에 가 보면은 거기 예비군이 되어 있는 세대주, 세대 내의 성년자가 전달을 안 하면 형사처벌 규정이 있는데, 이건 비례 원칙에 반한다는 그런 판례예요. 그래서 제일 밑에 여러분들 보면 알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비례 원칙 위반입니다. 비례 원칙 포인트를 잘 잡아야 돼요. 아까는 명이고요, 이거는 비례 원칙에 반한다.
자, 이거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이건 정부 책임이잖아요. 전달하는 것은. 그런데 아내한테 전달시키는 것은, 전가시키는 것은 가혹하다 이 말이에요. 왜 정부 할 일을 아내한테 덤터기 씌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과하다. 그래서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 그래서 아내는 무죄 확정된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이혼을 했고요. 그리고 형사법원에서는 무죄가 확정된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은 예비군법이 변경이 됩니다. 그 작년도에 12월 13일 날 변경이 됐는데 이제 전달 안 한 사람을 형벌은 과하다고 했으니까 뭘로 바뀌었느냐 그러면 과태료는 줄 수 있다 해가지고 행정질서벌로 이 개정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까지는 여러분들이 볼 필요 없고요. 예. 그래서 아내가 전달 안 한 거 형사처벌하는 그 규정은 비례원칙에 반한다. 그렇게만 봐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페이지가 이제 클라이막스인데요. 그 60년 만에 그 동기서를 폐기한 그런 여러분들 판례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형법 총론을 보면 가장 어려운 파트가 뭐였어요, 여러분들? 그 한시법의 추구표 인정 여부 그랬잖아요. 그래서 추구표 인정하는 판례, 부정하는 판례, 1조 1항이 적용되냐 안 되냐 해가지고 페이지가 한 10여 페이지가 아마 됐을 거예요. 그 판례가 수십 개였죠. 근데 그거 이제 공부 안 하셔도 돼요. 정말 여러분들을 살려주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막연히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기서를 폐기한 것이 여러분들 무조건 1조 2항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원칙과 예외가 있다는 걸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봐봅시다. 일단 여러분들이 1조 2항은 다 암기하고 계시죠? 이거 이제 암기를 모르면 안 하면 큰일 납니다.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 범죄 후 그러잖아요. 이렇게 중요합니다. 범죄 후입니다. 사망은 뭔가요, 여러분들? 사망은 재판 확정 후 이렇게 이거 구별을 잘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2항은 범죄 후에 법률이 변경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는 이제 써볼게요. 이렇게. 자, 법률이 변경됐습니다. 어떻게 변경됐느냐? 그 행위가 범죄가 되지 않은 경우로 변경된 경우가 하나 있고, 또 형이 가벼워진 경우로 이렇게 변경이 된 거죠. 그런데 둘 다 신법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이 신법에 의한다, 이 법원의 조치는 뭐죠? 면소 판결을 선고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형소법 4호에 해당하는 거예요. 신법에 의한다라는 거죠.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된 때 이게 이 면소 판결 4호 사유거든요. 그리고 형이 가벼워졌다 그때는 뭐예요? 경함법이 적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벼운 신법이 적용된다 이렇게. 이게 지금 이 전원합의 판례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이스피싱범인데요. 골고루 해요. 그래가지고 또 음주운전까지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음주운전을 했는데 어떤 음주운전을 했느냐 그러면 전동 킥보드를 가지고 음주운전한 거죠. 그래서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하다가 적발이 된 거예요. 그런데 검사가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음주운전죄로 이렇게 기소한 사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 음주운전죄는 꽤 형이 세잖아요. 그 0.03부터 시작해가지고 0.08이 있고 9회가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형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징역 한 3년형을 받았을 거예요. 물론 경합된 범죄하고 같이 묶어서 그런데 원심 판결, 1심 판결 후에 도로교통법이 바뀐 거예요. 그렇게. 왜? 전동 킥보드는 자동차가 아니다. 그럼 뭐냐? 그건 자전거라는 거지. 그래서 자동차 이렇게 음주운전은 형이 세지만 자전거 음주운전죄는 벌금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이 이렇게 된 거죠, 지금. 그래서 구도로교통법에서 이제 그래서 옛날에는 그 전동 킥보드가 자동차로 이렇게 포함이 됐었는데 신에서는 자전거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자전거 음주운전증 굉장히 형이 가벼워가지고 벌금형만 규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1심 판결 선고 후에 법률이 변경돼가지고 여기에 해당했던 거죠. 형이 가벼워진 거죠. 그럴 때 어느 법이 적용될 것이냐, 이제 이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이렇게 이거 무조건 가라라는 거지. 그러면 이 형이 가벼워졌는데 이게 반성적 조치, 반성적 고려에서 이게 바뀐 거냐? 아니면 반성적 고려 아니냐? 이걸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바뀐 이유가 동기가 반성적 고려이냐 아니냐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이걸로 가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피고인은 굉장히 운 좋게도 이렇게 형을 다운해서 이렇게 선고받게 된 그런 사건이다. 그래서 그 사건은 그 7번에 여러분들 나올 겁니다. 7번에. 그래서 원심 판결 선고 후에 확정되진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그 전동 킥보드가 자동차가 아니라 이제 자전거 적용 대상으로 봤던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정정보다 가벼워졌기 때문에 경한신법인 그 도로교통법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봤던 거죠. 그래서 행위시법으로 가면 큰일 난다. 이런 전원합체 그 판결입니다. 다만 이제 이것은 실제 이제 그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결 여지를 보겠습니다. 그 제가 장황하게 여러분들 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원칙과 예가 있는데 1조 2항이 원칙 적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원칙은 적용입니다. 그러나 예외 이건 적용되지 않아요. 이렇게. 그럼 적용되는 거는 뭐냐? 그러면 형벌 법규 자체. 그러니까 여기서 이 법률의 변경인데요. 이 법률의 변경은 형벌 법규 자체가 지금 변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법 안에가 구속요건과 형벌이 들어있는데 그게 바뀌었다. 그러면 1조 2항을 신법으로 가가지고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줘라는 의미고, 그 다음에 형벌 법규로부터서 수권이나 이임받은 법령의 변경입니다. 법령 변경.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위임을 준 거죠.
이렇게 이 법률에서 위임을 준 거예요. 이 자체에서. 그리고 또 하나가 뭐 있느냐면 3번이에요. 형벌법규에서 수권이나 위임한, 조심하셔야 돼요. 이 고시등 변경도 여기가 해당해요. 적용이 돼요. 1조 2항 적용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바뀌었죠. 범죄가 안 돼요. 이게 바뀔 수도 있고, 이 내용이 여기 바뀔 수도 있고, 이 고시등이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아무튼 범죄가 안 된다 그러면 면소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형이 가벼워졌다 그러면 가벼운 그렇게 이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적용되지 않는 게 있어요. 자, 이거거든요. 3개. 내 제자 이름이에요. 꼭 제 제자가 유다경이에요. 유효기간이 경과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법률의 변경이다 라는 것은 뭐예요? 개정이나 폐지 등을 의미한 거예요. 이제 그 법이 바뀌었어요. 그 법이 아니면 폐지됐어요. 이게 법률의 변경이지. 그런데 이 법은 유효기간이 경과돼 갖고 없어져 버렸거든요. 유효기간이 경과됐기 때문에 그때는 유효기간이 경과되기 전 법, 이거는 구법 그대로 적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1조 2항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법이 변경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유효기간이 경과해 가지고 없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면소해주고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종전의 위반 행위를 그대로 처벌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법령이 변경된 거예요. 다른 법률이 변경해요. 이런 법률이 변경이 됐다면 그때는 면소 판결을 해줘야 돼요. 왜? 당해 형벌법규로부터서 받았던 법령이니까 이렇게 똑같이 봐요. 이렇게 똑같이 고시도 이렇게. 그런데 다른 법률이 변경된 것은 그 사건하고 관련이 있냐 없냐를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법률이 변경됐다 그러면 2개. 사건과 직접 관련이 있으면, 그러니까 다른 법률이 변경됐다 하더라도 현재 공소 제기된 사건하고 관련이 있다, 그때는 적용을 해줘요. 적용을 해주는데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으면 적용 안 해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구법 그대로 처벌을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거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누셔야 돼요. 무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경과 규정이 있는 경우에요. 경과 규정. 어디에가? 부칙에.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을 바꿨다고 해봅시다. 법률을 변경을 했는데 국회에서 부칙에다가 바뀐 법을 적용하지 말고 유리한 것이 현재 신법이에요. 신법이 유리한데도 피고인한테 그 신법 적용하지 말고 구법에서 저지른 놈들은 구법 그대로 처벌을 해. 이게 경과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법이 있는데 법을 변경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구법을 적용할 것이냐, 신법을 적용할 것이냐, 이거는 누구 맴이에요? 국회 맴입니다. 입법 정책 문제거든요. 그래서 입법자는 국회예요. 그래서 국회가 유리한 법을 개정하면서도 부책에다가 구법에서 행위를 한 놈들은 그놈들은 끝까지 구법대로 그냥 처벌해. 유리한 법 적용하지 말고 이 경과규정이에요. 이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면 1조 2항 적용하면 안 돼요. 그건 뭐예요? 그대로 구법을 그대로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개는 신법이에요. 이 세 개는 신법 적용이고, 이 세 개는 그대로 구법 적용이에요. 이렇게 나누셔야만 디테일하게 내면 맞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찍었다가는 여러분들 답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섬세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그럼 봐볼게요. 1번, 2번, 3번. 그쵸? 요것이 1, 2, 3번이에요. 이렇게. 됐죠? 자, 1번은 원칙적인 내용이죠. 거기가 1번은 원칙적인 내용이고요. 여가 2번이고 여가 3번이에요. 이렇게 됐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1번, 2번, 3번.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4번 다른 법령 적용. 여가 내가 암기하기 편하게 유다경 하려고 내 제자 이름으로 하려고 한 거예요. 4번. 그 다음에 유효기간 경과가 5번. 그리고 이 부칙의 경과 규정이 있는 거, 그거는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또 1번에 여러분들 나옵니다. 그 1번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왔다 해서 좋아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거기 5번까지 있지 않습니까? 5번까지를 이해가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번. 1번은 법 조문을 그대로 써놨어요. 1조 2항하고 그래서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신법에 의한다. 이 말은 면소 판결을 선고해야 된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걸 지금 써놨잖아요. 그런데 보겠습니다. 여기 326조 4호는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320 면소 판결 4호 사회 볼 필요 없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1조 2항만 보시란 말이에요. 1조 2항. 알겠죠? 그래서 그 1조 2항의 경우에 거기 보겠습니다. 입법자가 동글뱅입니다. 입법자가 국회에서 그 말이죠. 개원들이 법령의 변경 이후에도 종전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유지한다는 내용, 경과 규정을 두지 않는 한, 자, 경과 규정을 두지 않는 한 그대로 1조 2항 적용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러나 경과 규정을 두고 있다면 그때는 이게 구법 적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과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1조 2항으로 가라, 이런 말입니다. 됐죠? 그래서 분명히 단서가 있습니다. 무조건 아니에요. 박상철 노래처럼. 예. 그래서 경과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는 한 1조 2항 그대로 적용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경과 규정이 있다면 그때는 구법대로 가야 됩니다. 입법 정책이 문제이기 때문에 2번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법률의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거기 형벌법규 자체 있지 않습니까? 거가 1번입니다. 2번이에요. 그 형벌법규, 이게 형벌법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법에가 범죄도 있고
형벌도 있는 거, 이걸 형벌법규라고 그럽니다. 죄형법정주의 할 때 우리가 그 형벌법규 자체가 변경된 경우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형벌법규 자체로부터서 수권 위임받은 법령의 변경, 이게 2번이고요. 위임받았던 거 따라서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종전법령이 뭐 반성적 고려에 해당한다 자 따지지 않고 동글뱅입니다. 옛날은 동기를 따졌습니다만 1조 2항 그대로 적용된다 이렇게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왜 여기서 힘드냐면은 왜 여기다 326조 4호를 넣는가 모르겠어요. 왜? 326조 4호는 이것만이거든요. 이것만. 근데 1조 2항이 이것만 있어. 이것도 있지. 그러니까 이 오버하는 거예요. 알겠죠? 더구나 이 경우는 지금 현재 이 판례인데 이 헌법재판소가 이것만 아니 그 전화 판례에서 이것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사실은 이 부분인데. 그러니까 면소 판결 선고 그 쓸데없는 이야기를 해놓으니까 수험생들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까지 외우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1조 2항만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지금 바뀌었죠. 형벌법규 자체가 바뀌어가지고 범죄가 안 되는 경우, 되는 경우. 그리고 여기서부터서 수권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거, 또 위임된 거 이렇게 똑같이 봐주돼요. 이것이 바뀌어갖고 이렇게 됐어도 1조 2항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요. 그 형벌법규가 법규 명령이 아닌 동글뱅입니다. 그 법규 명령은 국민에게 구속력이 있는 걸 우리가 법규 명령이라 하는데 그건 필요 없고요. 명령이 아닌 그 고시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시험 보는 고시 아닙니다. 예. 그래서 고시 등 행정규칙, 행정명령, 조례 등 이걸 묶어서 고시 등 이것이 변경된 경우도 여기 해당돼요.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말은 총체적 법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총체적 법률이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만든 법률도 이고 대통령이나 이렇게 장관이 만든 명령도 이고요. 그 다음에 장관이 이렇게 하는 명령이라든지 아니면 고시 이것도 다 포함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고시 등에서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고시가 변경에 따라서 그 네 번째 돼 있어요. 그래서 법률도 아니고 그 다음에 수권 법령도 아니고 그 뭐예요? 수권 고시 등도 변경이 됐다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형이 가벼워졌다면 마찬가지로 1조 2항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지금 그 원칙인 거예요. 그러나 이제 나오는 거예요. 4번이. 그러나 거기에서 형벌법규도 아니고 수권 받은 것도 아닌 다른 법령이 전혀 무관한 거잖아요. 다른 법령이에요. 다만 이 다른 법률이 변경됐다 하더라도 나눠져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인데 사건과 이 다른 법률이 관련이 있다. 그러면 적용을 해줘야죠. 1조 2항 원칙처럼. 그렇죠. 그래서 다른 법률은 변경됐지만 당해 법률이 아니라 그러나 이 다른 법률이지만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건하고 관련이 있네.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1조 2항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럼 피고인한테 관련 없는데 적용하면 안 되죠.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다른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도 이와 관련이 없는 것만 볼게요. 예. 없는 법령의 변경으로 인하여 가벌성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1조 2항 적용되지 않는다. 왜? 이 다른 법령이 전혀 지금 피고인과 관련이 없는 그 법률이잖아요. 그땐 적용되지 않는다. 5번째. 자, 여기서 법률의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개정 폐지를 의미하는데 개정 폐지가 아니라 동글뱅입니다. 유효기간이 경과된 거예요. 그건 변경이 아니죠.
그때는 구법 그대로 처벌이 돼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유효기간이 경과됐지 이 경우는 법이 잘못 만들어진 거 아니단 말이에요. 유효기간이 쉽게 얘기하면 경과됐기 때문에 목적을 달성해서 아예 그 법이 없어졌다면, 그러니까 그 유효기간이 경과됐다 거기다 한번 써보실래요? 특조법이라는 거 여러분도 있어요. 특조법.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 특별조치법이 있는데요. 그 법 같은 경우에요. 그리고 그 법에는 딱 붙이기가 이미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특조법이 한 10년에 한 번씩 나와요. 그래서 등기 안 한 사람들 등기하라고 한 2년 정도 한 10번 만들어 가지고 이제 2년 지나서 그 유효기간이 경과돼 갖고 없어지잖아요. 그럼 2년 동안에 뭐 허위 보증서, 허위 확인 세무금 넣으면 다 처벌돼요. 이것처럼 유효기간이 경과했다 그럼 구법 그대로 처벌이 되기 때문에 1조 2항 적용되지 않는다. 자, 여러분 제가 여기서 시간을 꽤 썼기 때문에 이제 다음에 붙어서는 쭉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 무조건 시험은 나옵니다. 시험은 나오는데 쉽게 나올지 어렵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몇 번씩 보셔서라도 이 부분을 꼭 이해를 하고 그리고 시험장에서 찍을 수 있도록 그 여러분 노하우 키워갖고 가셔야 됩니다. 왜? 결국 한 문제 싸움이고 또 하나 이 지금 1조 2항은 우리 이 형사법에서 한 2번 정도로 출제가 될 건데 거기서 망치면 나머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자신 없다 그러면 이 부분을 일단은 패스하고 나중에 돌아오시든지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무조건 시험은 나온다. 자, 부작위범입니다. 자, 이제는 조금 떼어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암기식으로 그 자본시장법 주식 등 변경 보고 의무제라는 것이 여러분들 있습니다. 자, 갑 주식회사, 을 주식회사, 병 주식회사가 이렇게 A 주식회사 거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회사가 공동으로 해서 A 주식회사 주식을 사서 보유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주식을 보유하는 사람은 중요한 사항이 변경이 되면, 알겠죠? 변경 보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법전에 보고하지 아니한 자는 이렇게 법에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이렇게인 것을 우리가 진정부작위범이라고 그래요. 진정부작위범. 그러면 진정부작위범이라는 것은 뭐냐? 법령에 규정된 부작위범이에요. 어떻게? 이 문구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살인죄는 있어요? 뭐뭐 하지 아니한 자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이렇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진정부작위범이 아니라 살인죄는 한 자는 이러니까 부진정부작위범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목 졸라 죽였다 그러면 자기에 의한 살인죄인 거예요. 새끼가 물에 빠져 있는데 구하지 아니했다면 법에는 없지만 부작위한 살인죄가 돼요. 그래서 이 진정부작위범은 다 법에 아니한 자는 그래요. 이것도 보고하지 아니한 자는 처벌하도록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본시장법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시험 문제가 더럽게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부진정 부작위범이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작위범에서 여러분들 진인지 분지를 잘 보고 찍어야 돼요.
법무사법 위반죄는 부작이 아니고 보람의 병원 사건은 자기고 이렇게 자기인지 분지를 잘 봐야 돼요. 그런데 이 세 회사는 공동으로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통으로 보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회사가 공모해서 보고하지 말자 해서 자본시장법 위반을 한 거예요. 위반을. 그러니까 검사가 을평 주식회사만 기소를 해야 되는데 너희들도 공통 의무가 있지 않느냐. 너희들도 공통 보고 의무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보고 안 했으니까 여기도 기소를 해버린 거죠. 그런데 대법원에서 너는 무죄야 이렇게. 왜? 공동정범이라는 건 말이야 반드시 주관적 요소인 공모가 있어야 돼. 공동가공사가. 그래서 너는 공통보고문은 있지만 공모한 사실이 없으니까 너는 무죄야. 무죄. 이 판례예요. 됐죠? 그래서 이 진정부작위범의 공동정범은 진정부작위범의 공동정범은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게 뭐야? 공통 의무가 있어야 되고 하나가 거기 제일 밑에 나와요. 기업번, 니은번. 이걸 암기하셔야 됩니다. 나오면 찍어야 돼요. 왜? 자본시장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 개가 여러분들 공중위생관리법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정신보건법도 여러분들 나왔을 거예요. 서류를 갖다가 수수 안 했다 그러면 그 원장만 처벌되는 것이지. 그래서 그 의사들은 처벌되지 않는다. 아마 나왔을 거예요. 똑같은 취지라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니은번에 수인이 공모를 해야 되는데 공모 안 했기 때문에 너는 무죄야 해서.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 병 주식회사는 그랬는데 바꿔도 돼요. 해서 병은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여기서 이렇게 공모를 했고 여기가 안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림 그려줬다고 해서 갑 주식회사인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지금 예를 여러분들 여가 공모했고 여기는 안 했고 여가 무죄예요. 그러면 근데 이놈을 애와 가지고 아닌데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이거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는 병 주식회사가 공모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병 주식회사가 무죄다. 그렇게 가시면 돼요. 자, 고2 보겠습니다. 자, 약사들입니다. 약사법 위반이 됐습니다. 약사법 위반이 됐던 그런 판례예요. 여러분 너무 아까워요. 이거 지으려고 하니까. 이거 잘하셔야 돼요. 알겠죠? 예. 그냥 여러분들 때려서 애우면 안 돼요. 예. 이런 중요한 판례들은 여러분들 음미를 하면서 가야 돼요. 지금 시간이 30일 이상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90점 이상 여러분들 충분히 가능한 시간이다라는 거죠. 하루에 한 문제씩만 더 맞겠다고 한 30일 남았나요 지금? 30점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석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 몇 개월 안 됐는데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20일 만에 합격시킨 사람도 있으니까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20년이냐 2년이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라고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막판에 30일간 부숴버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정도 합격 못 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제부터서는 이제 시험장에서 생각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2차 때 나 할란다 그런 생각을 하면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럼 2차 때도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지금 30일이니까 여러분 충분하다. 자, 이것은 이거예요. 여기에 A 종합병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약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약국들이 있는데 A, B, C, D, E, F, G 이런 약국들이 있는데
약사들이 공모해서 도우미를 고용한 거예요. 이렇게. 이 종합병원 앞에 약국이 쭈루룩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세 명이서 A 약사, B 약사, C 약사가 공모를 한 거죠. 이렇게. 야, 우리 손님 우리 쪽으로 끌어모으자. 이렇게 분산되니까 우리 힘들잖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병원 앞에 있는 이렇게 환자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 도우미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분배를 하는 거예요. 순서대로. 환자들을 이 환자는 A 이렇게 순서대로. 그 다음에 또 여기 이렇게 해서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약사법에서는 호객 행위를 못하게 돼 있어요. 호객 행위를. 그래서 도우미 고용해 가지고 내 약국으로 끌어오는 행위거든요. 그게 금지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 명 다 처벌됐던 판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고의가 있었다. 이렇게. 네. 자, 그래서 그 결론만 보셔도 되고요. 그 위에를 보셔도 좋아요. 그래서 약사들이 도우미 고용해 가지고 그래서 특정 약국으로 그러니까 ABC 약국으로 이렇게 안내하고 또 차량으로 또 이동도 시켜요. 야, 차 타세요 번거해 가지고 해서 A 약국 나눠주고 B 약국 나눠주고 C 약국 이러면 안 되죠 이게. 예. 그래서 그 호객행위로 인한 약사법 위반죄 고의가 있다. 고의 동그라미입니다. 있습니다. 고의 있으니까 이 짓거리 하죠. 자, 이법성론입니다. 자, 이법성론에서 시간 가니까요. 8페이지 봐보세요. 그 8페이지에 보면은 그 6번만 제가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판례로 볼 수 있는데요. 의사와 한의사끼리 엄청 대립된 내용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의사 대 한의사 이렇게 둘 다 의료인이에요. 여기는 의료기기를 사용해서 진료를 하는 거고 여기는 주로 맥박을 짚어서 이렇게 채침하는 거죠. 이제 침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침도 주려면 손으로 이렇게 만진 것보다도 과학적으로 이렇게 증명이 된 의료기기를 가지면 얼마나 침을 급소에 잘 줘서 효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의사가 이렇게 거기 무슨 기구예요?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거예요. 왜? 초음파를 사용하게 되면 어디가 어떻게 하는지 너무 정밀하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만 딱 침을 준다면 얼마나 효능이 있겠어요. 그래서 사용에 딱 기소된 사건이에요. 야, 초음파는 의사만 써야지. 의사만. 너네 왜 의사도 아닌데 네 진료 행위 이의 것을 했니? 해가지고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라는 거지. 그런데 여기 전원합체 판례에서 바꿔요. 의료법 위반 아니다. 이렇게. 이제는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의사도 꼭 침만 놓는 것이 아니라 침을 놓기 전에 초음파 진단할 수 있는 기계 가지고 진단해도 좋다. 이 판례예요. 엄청 반발이 심했어요. 엄청. 그래서 전원합체 판례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의원이나 뭐 한의대 병원에 가면 이제 초음파로 이제 의사처럼 이렇게 진단을 해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는 한의사도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하더라도 의료법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
의사하고 한의사 분쟁을 이 대법원에서 이제 종집을 찍어 놓은 거다. 이렇게. 알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옛날에 재래식 방법으로 이렇게 맥박 짚어가지고 어디 아프냐 이 안을 알 수 있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참 다행이다. 알겠죠? 이제 밥그릇 싸움도 끝났다. 이렇게 보는 거지. 자, 2번 한번 보겠습니다. 그 2번도 보면 자, 피고인과 노동조합 간부들이요. 사무실을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담회가 열린가 봐요. 동료 동글뱅입니다. 이렇게. 간담회 참석하라. 동료하는 과정에 지나가는 길에 마치 방송실이 있더라고. 방송실. 마치 지나가는 길에 방송실이 있으니까 오늘 간담회 이렇게 우리가 말로 돌아다닌 것보다도 방송을 해가지고 조합원들한테 몇 회에서 우리 간담회 했으니 참석해 주세요. 아, 홍보하면 홀 낫겠네 해서 홍보 차원에서 자, 네 번째 봐보세요. 간담회 홍보 차원에서 방송실을 들어가서 방송을 했대요. 그러니까 무슨 죄로 기소된 거예요? 왜? 의사에 반해서 들어간 이 방송실에 해가지고 뭘로? 공동 주거 침입죄로. 조합원 간부들이 여러 명이 들어갔으니까 공동인 거죠. 그래서 폭처법상 공동 주거 침입. 그리고 업무방해했다는 거야. 위력으로.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뭔 개소리를 하냐 이랬던 거죠. 왜? 지금 현재 노동조합이 쟁의 행위를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지금 간담회를 갖다 독려하기 위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방송 한 번 한 것은 그건 부수적 행위야. 정당 행위에 따라오는 거야. 부수적 행위야. 그래서 이것도 정당 행위로 봐야 되기 때문에 20조 이법성 조각사유가 된다. 그 20조 정당 행위로 봤습니다. 됐죠? 자, 형법 20조 정당 행위예요. 그 정당 행위 20조가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이거는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인데 여기서 정당행위라고만 했기 때문에 노동조합법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인지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인지 이것은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형법상 정당에 해당한다. 20조 맞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답 무죄였던 판례예요. 그래서 둘 다 무죄입니다. 자, 3번 호스피스 의료기관이에요. 그 호스피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말기 이제 암 환자들이 이제 죽더라도 이렇게 안락하게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병원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거기 간호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경청도 해주고 그분들하고 이렇게 돌아가실 때까지는 편안하게 삶을 준비하라고 이렇게 안정시키는 병원이 호스피스 병동이요. 제 아내가 간호사니까 잘 알아요. 예, 아시겠죠? 예. 거기에 문제는 뭐냐? 간호사가 오버해버린 거예요. 오버. 간호사들이 거기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간호사들이 사망 진단서를 작성해서 유족들한테 줬다라는 거지. 이런 오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의료법 위반죄가 성립한다. 의료법 위반죄 성립이다라는 거죠. 검사가 왜 의료법 위반죄만 성립했죠? 그러니까 간호사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만이에요. 만약에 거기에다가 의사 이름을 썼다 그러면 뭔죄까지 덕박 섰겠어요? 사문서의조하고 2조 사문생사까지 처벌이 됐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그 진단서에다가 간호사 누구 이랬으니까 명의 도용은 없기 때문에 사문서의조 동행사는 안 나와요. 그 대신 자기 의료행위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예. 그래서 의료법 위반만 된 사건이다. 그 정당행위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암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그 좀 쉬었다가 50분 하고 50분 하고 할게요. 예. 왜냐하면 그 여러분들이 생소한 판례를 하다 보니까 머리가 좀 아플 수 있어요. 자, 1조 2항 때문에 좀 시간 오버 됐는데 예, 좀 쉬었다가 그 공법 몇 개 남은 거 있고 또 형벌론하고 강론으로 계속 직진할게요. 예.